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어제까지요. 5월부터 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조? 아니죠. 한 10억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감도 안 오는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때문에 시장 5월, 6월 출렁임이 상당히 나타났고요. 시장 대응하는 투자자들도 맥이 빠지며 상당히 고난을 겪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요즘엔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도주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섹터를 포트 내에 잘 적절히 섞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려면요, 이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이해가 각각 필요하겠죠. 요즘 박앵커의 올백 포트는 맛집에서 이 재료를 적절히 잘 섞어서 맛있는 한 그릇의 비빔밥이 등장한 듯이 조금 안정감이 느껴지는 포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의견 공유해 주시고 또 전략도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앞서 살짝 화면으로 예고가 고지가 됐죠. 저희 다음 주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캉스 특집, 각 섹터에 대한 종목군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서 최선호주까지 골라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박민영 없는 SNS 여름 휴가 특집입니다. 굳이 또 박민영 없는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해외 시장에 나가서 또 해외에서 좀 요즘 잘 팔리는 게 뭔가 보면서 관련한 주식은 또 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어찌됐건 제가 휴가를 가는 사이에 또 특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각 섹터별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요. 이 박앵커의 올백, 이 포트 전략 시간은 잠시 개점 휴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를 대비하는 전략도 함께 고민을 해야 돼서 조금 바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저의 이러한 고민을 함께 도와주는 두 분 소개해야겠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포트 앞서 제가 자랑했죠. 어제보다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더존 비존이 오늘 또다시 올라주면서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어느덧 수익이 10% 육박했고요. LGU 플러스가 저희 어제 양태준 대리님 소환할 거다, 전화할 거다 이러면서 건주임님한테 막 연대 책임이다 막 이랬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 손실을 모두 다 만회했습니다. 오늘 7% 급등하면서 수익으로 전환했고요. 포트 전체 수익률이 1%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은 보합권이고 대상이 오늘 좀 밀려나면서 포트 내에서 조금 발목을 잡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좋은 거부터 먼저 할까요? 나쁜 거부터 먼저 할까요? 박 차장님. 좋은 것도 제 거고 나쁜 것도 제 거네요. 그렇죠. 네. 대상이 저는 정말 대상을 안겨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포트 내에서는 하락의 대상이에요. 어떡하죠? 일단 이제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인데요. 환율이 위로 튀어버리니까 음식료 업체들은 대부분 국제곡물을 이제 사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하나는 최근에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상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때 라이신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라이신은 국제 곡물 가격과는 그 대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를 키우는데 대두 가격이, 그러니까 콩 가격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면 그냥 콩을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콩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랬을 경우에는
콩을 다 먹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라이신 같은 것들을 이제 섞어서 생장 발육을 조금 더 촉진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대두 옥수수 가격이 며칠 사이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이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 관세 우리한테 매기면 우리도 너희 콩 수입 안 해. 이렇게 되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대상 주가에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2분기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주가 흐름이 오늘 좀 좋지 않네요. 여기 깨고 내려가는 모습은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시장이 변하면 대응을 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한 26,000원대, 60일선 여기까지 지지를 한번 좀 지켜봐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흐름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수급은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뭐 실적 좋고 뭐 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건 또 하루아침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26,000원을 좀 지지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깨지 않는 한 조금 들고 가 보도록 하고 26,200원 60일선 깨고 내려가면 좀 아쉽지만 손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 26,000원 지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포트 내에서 LGU 플러스 오늘 뭐 7% 급등입니다. 힘이 좋네요. 한 번에 이렇게 만회했는데 어제 양태준 대리님 저희 구박한 거 죄송해요. 마음을 전하고요. 권주임님, 네. 기분이 좋아요. 권주임님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LGU 플러스 어떨 것 같아요? 더 갈까요? 저희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LGU 플러스 많이들 들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중장기적 연말까지 본다면은 한번 조금 중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고요. 8월 정도에 한번 그 MSCI 거기에 편입될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그때가 80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 가격으로 가자면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고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또 이제 CJ 헬로 관련돼서 이제 LG 플러스 하고 M&A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M&A 건만 이제 성사가 된다면 그 CJ 헬로의 가입자들이 LG 플러스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버린다면 지금 통신 3사 가운데 꼴찌인 LG 플러스가 2위로 등극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치 평가가 다시 달라질 수도 있고요. 향후에 이제 5G 관련돼서는 이런 이동통신과 관련된 PE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2배 정도 더 쳐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3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통신과 관련돼서는 한번 중기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던 LGU 플러스 수익률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지금 수익률 플러스예요. 플러스 0.35%. 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더존 비주얼은 9% 수익이고요. 좋습니다. LGU 플러스에 대해서 양태준 대리님과 연대 책임을 지고 계시는 권홍섭 주임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더존 비존 수익이 10%예요. 사실 저는 요즘에 한 10% 나면 제깍제깍 매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더존 비존 뭐 여기저기서 요즘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비즈니스온과 함께 같이 막 달려가잖아요. 또 얘기하면 또 화내실 것 같긴 한데 팔까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뭐 이제 우리 박민영 앵커의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지금 뭐 5% 나면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맞긴 한데요. 글쎄요. 지금 뭐 한번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주의고요. 63,800원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다시 박스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분위기는 내수 쪽 이런 쪽이 이제 좋은 상황이거든요. 수출주는 무역 전쟁이다 뭐 이러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소비 관련된 소비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소비주들도 그렇게 해외 쪽 관련 없는 쪽은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
관련돼서 관심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가격 돌파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 가격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시세를 크게 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비즈니스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비즈니스온을 이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뭐 다를 수도 있죠. 비즈니스온도 여기 18,000원 돌파하고 나니까 잘 처음에 가요. 상장했었던 가격입니다. 상장했었던 그 고점 이 18,500원 여기 돌파하고 나니까 한번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더존비즈온도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요거 35,000원 여기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큰 시세를 냈죠. 사실 제가 노리는 건 이런 시세를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뭐 조금 먹고 발로 차버리는 것보다 한번 큰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5% 먹나 10% 먹나 5% 차이 가지고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데 35,000원에서 63,000원 가는 이 시세를 먹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5%에 연연하기보다는 여기서 또 조정받으면 플러스 5%에서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존비즈원 제가 다음 주에 없잖아요. 그 5일 기간 또 감안했을 때도 쭉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 없는 동안 빠지면 뭐 그 전화할게요. 영상 통화라든지. 해외에서 일단 노트북은 들고 갈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급한 일을 대비해서요. 우선은 뭐 지금 포트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봤고요. 종목 이야기를 곧장 이어가 볼까요? 그리고 나서 또 시청자분들과 종목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남자의 종목 곧장 공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입니다. 박재영 차장님은 S-오일 그리고 사막 콘덴서 또 나왔어요. 사막 콘덴서. 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권홍섭 주임님은 지니뮤직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 네 종목 오늘 다 궁금합니다. 권 주임님의 종목부터 가볼까요? 지니뮤직이요. 네. 혹시 뭐 스트리밍 가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멜론이에요. 멜론이 1위잖아요. 예, 저도 뭐 네이버 뮤직이나 그리고 지니 뮤직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MP3 있을 때는 다 다운 받아가지고 다 그것도 집어넣고 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대세는 뭐 유튜브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맞아요. 그러한 그 시장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지니뮤직의 경우에는 일단 되게 안정적인 최대 주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대 주주로 보면은 KT가 한 45%, 그리고 이제 LG 플러스가 한 15% 정도 되는데요. LG 플러스가 2대 주주인 거죠? 네,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왜 같은 경쟁사들이 이 회사의 주주로 이렇게 돼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이런 그 협업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하게 됐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음원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갖다가 일단은 KT라든지 LG 플러스가 먼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같이 이제 뭐 무료로 이렇게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자를 유도를 시켜가지고 향후에 이제 3개월 뒤에는 이제 4개월 차부터는 이제 지니뮤직에다가 곧바로 이제 B2C로 되는 그런 그 시장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업계에서 지금 현재 지니뮤직이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KT라든지 LG 플러스가 어느 정도 이제 음원 스트리밍과 관련돼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튜브 관련된 그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니뮤직이 유튜브 말고도 다른 그 플랫폼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음원 스트리밍 관련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IPTV죠, 뭐 기가진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확장을 이제 함으로써 IPTV, 그러니까 LG 플러스와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IPTV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좀 하반기 시장에서 통신사들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포인트로 갖고 왔고요. 현재 뭐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거의 1,00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목 가져온 이유는 수급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현재 뭐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많게는 뭐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온다면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주가는 전고점을 넘고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그 3차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이번에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주봉 흐름상 그 1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차 그러니까 한 7월 정도에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고점이 한 9,000원 정도 이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이뮤직 9,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최근 한 3일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사면 또 9,000원 수익 너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 걱정되는 게 SM과 JYP가 아이리버랑 손잡고 이 진이뮤직 플랫폼에서 나갔잖아요. 요거는 좀 타격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정도의 타격은 사실상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KT하고 LG플러스의 이제 IPTV 서비스에 요즘에는 저는 몰랐는데 그 TV로 이렇게 진이뮤직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몰랐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연동돼서 그러니까 IPTV 가입하면서 또 스마트폰까지 가입자 수가 연동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이뮤직 연동된다고 하니까 저도 되는 건가? 집에 가서 한번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음악을 잘 안 들어서 에이. 저는 그 서비스도 멜론이나 이런 것도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왜요? 음악을 안 들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막 과거에 뭔가 생각나서?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멜론이나 이런 쪽은 사실 성장성이 있다라는 이유가 예전부터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멜론에 가입되어 있던 어른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투자 포인트도 있는데 저는 과거에 정말 MP3 다운받는 그런 시대여서 스트리밍이 데이터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음악을 듣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IPTV LG 거 쓰는데 네. 클로바랑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이뮤직이 그런 쪽으로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LG U+나 KT IPTV 이쪽의 성장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통신 합산 그 규제가 일몰됐잖아요. 그래서 33% 이상 지분을 못 갖고 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KT랑 스카이라이프가 가장 좋게 됩니다. 지금 31%인가요? 점유율 가지고 있는데 영업을 열심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게 돼서 지금 영업을 열심히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쪽 점유율이 커져버리면 아무래도 카카오엠에 죄송합니다. 그 진이뮤직의 점유율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마디 또 거두면 지금 카카오엠이 카카오랑 합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음원 서비스 관련된 주식을 살려고 하면 가장 큰 게 이제 카카오엠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아마 진이뮤직의 수급이 최근에 그것 때문에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진이뮤직은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뭐 채팅창에 글들도 보니까요. 박 차장님 노래 안 들으신다고 하니까 주총님께서 나처럼 메마르시군요라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유 주총님, 박 차장님은 과거에 그 아날로그적 인물이라 감상을 굉장히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CD 플레이어로 듣고 싶고 막 그러시죠? 뭐 직접 가거나. 그렇죠. 네. 직접 가서 헤드폰 헤드셋 이만한 거 끼고. 아무튼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제 휴가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주총님이 스페인 치안은 괜찮은가 걱정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올게요. 제대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희 이 종목들 나누고 나서 요거 하나씩 해결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곧장 다음 종목 가볼게요. 박 차장님의 SO일. 오랜만에 저 정유주 얘기 듣는 것 같은데요. 이 정유주가요. 장기적인 성장,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의 표현을 빌면 슈퍼사이클이다. 앞으로 2020년, 2022년까지 계속 이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히려 그 반대로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유업계가요. 수급 불균형이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유가가 이제 100불 하다가 50불, 40불, 30불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유 플랜트 짓는데 10억, 20억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00억 단위가 이렇게 들 수 있는 그 정유 플랜트를 캐펙스 투자를 안 했다라는, 캐펙스를 안 늘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제한된 그런 상황이고 수요는 사실 기름값 싸니까 예전에 리터당 2,000원 뭐 이렇게 할 때보다 리터당 1,400원, 1,300원 할 때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굉장히 제한된 그런 섹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 늘어나니까 우리 공장 좀 지어볼까? 결정한다라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공장이 뚝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뭐 4년, 5년,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수급 불경은 앞으로 2020년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가가 또 많이 올라왔죠. 실적을 보면 실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유주의 가장 큰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 스프레드입니다. 정제 마진이에요. 그런데 정제 마진,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정제 마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정제 마진이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그 휘발유를 만드는데 원재료가 뭐죠? 원유잖아요. 원유. 네. 국제 원유인데 근데 국제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떨어진 겁니다. 뭐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스프레드 계속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급이 제한적이고요. 6월, 7월, 8월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드라이빙 시즌에는 항상 정제 마진이 반등했어요. 2015년도에도 그렇고요. 16년도에도 그랬고 17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정제 마진 드라이빙 시즌에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스프레드가 하락해서 실적이 안 좋아진 것보다 유가가 올라서 재고자산 이익이 늘어난 게 훨씬 더 큽니다. 한 1,300억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네요. 지금 국제유가 70불대니까 두바이는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뭐 공급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여지는 많지 않고 재고는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제가 그 대우조선해양 말씀드릴 때 타랑 설비 이야기를 하면서 뭐 환경 규제가 이제 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0년도에 그렇게 되면 경유로 가는 배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등유, 경유에 대한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에소일이 작년에 배당 5,900원 했습니다. 네. 지금 주당 5,900원 했거든요. 11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배당으로만 1년에 5% 이상을 가져갑니다. 아람코가 대주주거든요. 아람코가 대주주여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배당을 재투자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많이 없어요. 이익을 재투자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꼬박꼬박 할 거고요. 여기다가 에소일이 작년에 실적이 좀 좋지,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보다 좋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고도화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이 고도화 설비가 3분기부터 가동이 될 거거든요. 3분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해서 4분기에 풀리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도화 설비 돌아가죠. 정제 마진 좋아지죠. 그러면 하반기의 실적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반등을 주고 있어요. 반등 주는 타이밍에서 중요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 어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12만 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요. 최근에는 매수로 반전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28만 주 샀거든요. 최근래 이렇게 많이 판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이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외국인이 뭐 이렇게 산 적도 없고 판 적도 없다라고 얘기 주시니까 마음이 확 끌리는 것 같아요. 수연님께서 뭐 어쩜 저리 사고 싶게 이야기를 하시지라고도 올려주셨고요. 주총님께서는 유가 너무 올랐어요라고 얘기도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귀담아 들어야겠죠. 그리고 권주임님, 네. SOL 어떻게 보세요? 아마 중간 배당 한번 하지 않을까 좀 되는데. 오늘까지 사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사는데 사면은 받으시려면 오늘까지 사셔야 돼요. 네, 중간 배당 매력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차트 흐름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121선을 재차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12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좀 투자 전략도 괜찮아 보여요. 12만 원요? 네. 너무 조금인데요? 죄송합니다. 위에 거점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요?
이 대형주에서 이 정도 10,000원 정도 올라가면은 좀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다 이제 중간 배당까지 받아간다면 충분히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중간 배당. 그래요. 또 새로운 거 이렇게 또 약간 보너스처럼 들어올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흔들흔들 하긴 하네요. 일단 지니뮤직과 SOE 들어봤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가볼까요, 권주임님 곧장? 네, 일진 머티리얼즈 지난번에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오르락내리락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소재인 그 일렉포일, 요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1위인데요. 뭐 이제 전체 캐파로 보자면 한 2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렉포일이 뭐냐면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은 빼고 그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그 주행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 주행거리 확대 그리고 여기 연료 그 전지 부분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이 일렉포일이 응급체로 이제 전달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최근에 그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그 기존에는 거의 1.2만 톤 정도의 생산 캐파를 한 2.4만 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이제 증설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와 그리고 내년 모레까지 2020년까지 보자면은 거의 연수로 해가지고 한 60%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전기차 판매에 의무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유럽도 독일은 이제 뭐 그런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된다. 내연기관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 이런 그 규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전기차 쪽에 일진 머티리얼즈 소재가 많이 이제 수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장 증설도 캐파를 2배 이상 늘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매출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사볼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차트상으로도 현재 이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잘 이제 지탱을 하고 다시 한번 상방을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른 이제 2차 전지와 달리 일렉포일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연기금 또한 뭐 하루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자면 여기 고점 45,250원 넘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에 시세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동종업계 PER 정도로 친다면 50배 정도 친다면 한 52,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다. 이 얘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52,000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 민장님께서 일렉포일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라고도 올려주셨고요. 좋아요. 박 차장님은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세요?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박 차장님 좋아하는 모양 아니에요? 좋죠. 네, 일진 머티리얼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올릴 데가 없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그 중에서도 아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전기차 업체들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업체들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또 수소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엔 그랬거든요. 수소차 움직이면 전기차는 조금 쉬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같이 움직이는 맞아요. 모양새를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금 볼 타이밍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수익으로 나왔던 종목이에요. 진정한 고수는 한 종목에서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고수가 되기 위해 이 종목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좀 고민되기는 하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도 사마콘덴서예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된 그렇죠. 종목이죠. 전기차 MLCC 업체. 제가 참 좋아하는 MLCC. MLCC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차로도 엮을 수 있고 MLCC로도 엮을 수 있어서요. 최근에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업체들 뭐 무라타라든지 야게오 이런 업체들도 6월 말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또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아마 사마콘덴서, 삼성전기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 사마콘덴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MLCC입니다. MLCC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될 거예요. 이런 시장
뭐 흔치 않은데 전자제품에도 MLCC가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수급이 좀 약간 분산됐습니다. 1위 업체인 무라타가 자동차용 전장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가전 쪽에 MLCC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가격도 많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고사양 쪽에는 MLCC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사마콘덴서는 지금 설비 투자를 해서요. 캐퍼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220억 규모 2차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실적은 그다음에 외형은 성장할 것이고요. 뭐 전기차 앞서서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후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예요. 하반기요? 이유는 그렇죠. 네. 뒤로 갈수록 2019년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친환경 차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생산 대수의 생산량의 18% 10%죠. 10%를 그 의무 할당을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10%고 2020년도엔 12%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섹터여서요. 사마콘덴서 좀 조정을 받아서 사실 좋은 종목들은 길게 조정 안 받아요. 이렇게 짧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저는 진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거든요. 한 3일 조정받고 어제 양봉 만들었고 오늘도 상승 흐름 뭐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받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좋은 종목은 짧게 조정을 받으면 박민영의 궁금주 저희가 10% 수익 내고 팔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갔던 삼화전기는요. 이틀간 조정 거치고 오늘 또 9% 올라요. 올릴 때 탄력은 삼화전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화전기가 사실 작은 종목이어서 이제 탄력이 좀 더 좋은데요. 뭐 삼화전기를 하셔도 좋고 사마콘덴서를 하셔도 좋은데 사실 뭐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삼화전기는 많이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타이밍이었고요. 사마콘덴서는 쭉 잘 간 타이밍. 쭉 올라갔습니다. 어떤 게 더 매매하기 편하냐면요.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사실 매매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마콘덴서를 하셔도 뭐 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쭉 올라가고 안정성이면 삼성전기죠.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삼성전기는 MLCC 쪽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FPCB도 있어요. FPCB도 있고 전자부품 쪽도 있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듀얼 카메라라든지 그런 부품 쪽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스마트폰도 잘 될 것 같고 애플 쪽도 잘 될 것 같고 갤럭시 S도 잘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삼성전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MLCC 쪽이 나는 좋고 여기에 전기차도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사마콘덴서가 조금 더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기호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봤어요. MLCC 얘기. 제가 좀 집요하게 가진 질문을 쏟아냈지만 박 차장님이 오늘 짜증내지 않으시고 대답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권주임님, 오늘 네. 저희 채팅창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네. 시간 되지 안 되겠지만 빠르게 한번 그렇죠. 티웨이홀딩스 한번 봐주세요라고 제피로스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티홀딩스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박 차장님께서 토스하셨는데요, 박 차장님. LCC 관련돼서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게 나왔어요. TA항공 상장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TA홀딩스는 팔고 TA 항공을 사야겠다 이런 수요인 네. 것 같고요. 이런 수요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고 좋을 게 없잖아요. 유가 급등했죠. 환율 엄청 오르고 있죠. 그러네요. 비용도 많이 네. 들고. 그럼 비용도 늘어나고 외화 환산 손실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업황이 지금 다 좀 좋지 못한 뭐 TA홀딩스뿐만이 아니라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주가 많이 빠졌죠. 네. 진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에어도 사실 뭐 이게 아이고야. 존폐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31,000원대 이거 국토부에서
면허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건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리스크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업황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일단 포트에 대한 결정을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더존비존과 LGU 플러스는 오늘장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할 범위 아닙니다. 탄력 더 키울 거라고 수익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요. 많이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네? 추가 매수하면 안 되나요? 추가 매수요? 네. 어떤 종목으로요? 뭐 대상도 괜찮아 보이고요. 하긴 어제 건주임님이 LG 플러스 추가 매수하자 했을 때 만약 샀으면 오늘 우리 좋았을 텐데. 원금 회복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거의 원금 회복 수준이에요. 한 예. 2,000원 손실이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거요? 적극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 저. 뭐 일단 대상이 오늘 좀 많이 빠지니까 일단 제 의견은 지금 일별 거래로 보면 이틀째 빠진 날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모을 때는 이틀부터 모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투자 전략은 내일 또 빠지면 내일까지 3일째 사고 그 뒤에 빠지면은 물론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틀째부터 한번 사서 모아보는 전략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조금 담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요. 박 차장님 의견은요? 빠르게요. 저는 빠지는 건 안 삽니다. 하지만 어제 박 차장님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 LG 플러스 안 샀지만 샀다면 좋았잖아요. 이 종목별로 케바케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으니까 저는 빠지는 종목보다는 이제 오르는 종목을 산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요. 두 분은 각각의 원칙이 참 있으시죠. 그렇다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포트를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대상 추가 매수? 네. 한다면 건주임님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31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한 30주만 더 사서 30주를 더요? 예. 오. 저 그냥 20주 할게요. 30주까지 못하겠고요. 일단은 뭐 내일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26,800원 네, 20주를 매수 넣어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건주임님의 적극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26,800원에 20주 매수를 넣어뒀어요. 네,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뭐 방송 내에서 체결이 될 거고요. 저 이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박 차장님께 CJ ENM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오늘 매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2342님께서 문자로 넣어주셨고요. 다른 종목들도 저희가 내일 추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얘기만 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합병이 악재는 아니니까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뭐 그렇게 좋은 이제 상황도 아니고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을 거래 정지로 좀 마무리할 막아줄 수 있거든요. CJ 오쇼핑과의 합병은 저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굳이 파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CJ ENM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희 답변을 들어봤고요. 오늘 건주임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상도 추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내일의 포트가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권홍석 주인님, 박재영 차장님과 박앵코의 올백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